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마주하게 돼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걸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바로 오늘 내 하루 끝자락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나는 그걸 남편의 마지막을 보며 알게 됐어요.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채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숨만 쉬던 그 사람의 모습. 살아는 있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바랐던 마지막이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가끔 그때의 병원 냄새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책감도 함께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나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보내는 첫 계절은 생각보다 덤덤했고, 그 다음 해는 조금 쓸쓸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뭐랄까,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쌀 씻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낮잠 한숨 자고, 해 지면 마당 쓸고, 하루가 참 조용하게 흘러가요. 근데 어느 날, 그 고요함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러다 복지회관에 간 어느 날,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전연명 일요의향서 상담사 모집. 눈을 한번 비볐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처음 보는 말도 어려운 단어, 게다가 죽음과 관련된 일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해볼 수 있는 일일까?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누구는 그냥 스쳐 지나쳤겠지만 나는 거기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도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 목소리가 참 이상하게 내 안에 오래 남았어요.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괜히 남편 생각도 나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자꾸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신청서를 냈을 때 사실 마음 한편은 떨렸어요. 나이 들어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선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겐 웃음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목에 두근대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느낌.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선발되셨다는 말에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어요. 마치 누가 내 등을 토닥이며 잘했다고, 기다렸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교육이 시작되던 날, 복지회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 사이로 조심스레 앉았죠. 서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인사하고 가끔 헛기침도 하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남편 보내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허했어. 이제라도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들 나처럼 뭔가 하나씩은 안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누군가는 본인의 병 때문에, 누군가는 그냥 오래된 공허함 때문에. 교육은 생각보다 진지했어요. 그냥 의향서 작성하는 법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듣는 법,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선택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우는 자리였어요.
가끔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곧 나의 이야기 같기도 했거든요. 죽음을 이야기하며 삶을 되짚어보게 되고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껏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무심코 지나치던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사실은 참 감사한 하루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상담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어요. 어쩌면 이건 누군가의 마지막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채워가는 여정일지도 몰라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에요. 처음 상담사로 배정된 곳은 지역의료원이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면 휠체어 탄 어르신, 지팡이를 짚은 노인분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광경 앞에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다가가야 한다. 그게 나의 첫 마음이었죠. 하루 3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상담 부스를 지켰어요. 리플렛을 나눠드리며 말문을 열기까지. 처음엔 참 어려웠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는 일. 상대방의 상처를 실수로라도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말끝을 맴돌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어떤 날은 눈이 마주치자 나 그거 공단에서 했어 하고 웃어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날은 다음에 할게요라며 손살에 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들었고 작은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 의향서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로비에서 상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오셨던 분 중에 인상이 유독 선했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말수가 적으셨지만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너무 인상 깊었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군요.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내가 의향서를 건네며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로비를 떠나셨어요. 그 다음 날 그분을 다시 뵐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병원 직원분에게 들었어요. 그분 며칠 전에 심장 문제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의향서는 작성하지 못하셨어요. 내 손에 그분의 리플렛과 빈 서류가 남아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가족에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근무를 마치고도 한참을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다면 그분의 마지막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구나. 그걸 다시 실감했어요. 그 후로는 마음가짐이 더 달라졌어요. 의향서라는 게 꼭 늙거나 병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죠. 삶을 살아있는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상담을 이어갔어요. 젊은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오신 적도 있어요. 20살은 조금 넘어 보였는데 저도 작성할 수 있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럼요. 만 19부터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 엄마는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어느 나이든, 어느 순간이든, 마지막은 준비 없이 찾아온다는 걸. 그 젊은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루는 어떤 부부가 오셨어요. 아내가 작성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손을 붙잡으며 말렸고 남편이 사인하려 하자 이번엔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렸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먼저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끝내 그 부부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돌아서셨어요. 그날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지금은 아무 일 없을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은 마지막은 언제나 큰 후회를 남기니까요. 그래도 그 모든 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위로가 돼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구나 싶었죠.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돕는 이 일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어요. 이 일이 슬프기만 했다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타까움 속에도 삶을 마주하는 용기와 따뜻한 눈빛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로비 한켠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작성하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지막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도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참 좋았어요. 창밖으로 봄이 막 올라오고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들새들이 바쁘게 날아다녔죠. 내 손엔 리플렛이 몇 장 들려 있었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어요. 늘 하던 일이었고 익숙한 하루였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복래야, 미자 언니가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소리도 공기도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미자 언니는 내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내 사람이었어요. 시집도 같은 시기에 갔고 아들 자랑할 때도 남편 욕할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진한 커피를 타 놓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이였어요. 몇 달 전 언니가 병원에 다녀왔다며 툭 내뱉듯 말했어요. 의사 말이 좀 더 검사해보자네. 뭐 별일 있겠냐만. 나는 웃으며 넘겼어요. 그 뒤로도 며칠에 한 번씩 언니는 내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복지관 교육이며 상담일 얘기를 하곤 했죠. 어느 날은 언니가 물었어요. 그 의향서라는 거, 그거 진짜 꼭 해야 돼. 나는 대답했어요. 꼭은 아니지. 근데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건 있어. 그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고 언니에게 같이 병원 와서 해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면 말이 맴돌았어요. 혹시 언니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괜히 찝찝한 얘기로 들리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앞서서 결국은 밥은 먹었냐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언니를, 그 따뜻한 손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언니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언니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복래야, 넌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줘서 참 좋겠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내가 언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상담을 쉬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언니랑 주고받았던 문자, 찍었던 사진, 손글씨 메모 같은 걸 꺼내서 보다가 혼자 울고 또 울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생전에 쓰던 앞치마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쪼가리가 나왔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복내가 말하던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그래도 걔 말은 들을 만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언니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내가 조금 더 용기 있게 이야기했더라면, 조금만 더 밀어붙였더라면 그 종이는 리플렛이 아닌 진짜 의향서가 되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아꼈어요. 두려워서, 서운할까봐, 마음 닫을까봐. 그래서 결국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을 돕지 못한 채 남겨졌어요. 그 뒤로 상담에 복귀했을 때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니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곳에 새겼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날의 언니처럼 이야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목소리를 내요. 때로는 조금 더 단호하게, 때로는 더 조용하게. 하지만 반드시 지금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나는 이제 너무도 잘 알게 됐어요. 다시 상담 부스에 앉은 첫날, 나는 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언니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에 구멍 하나 뚫린 채로 시작한 하루였지만 그날 나는 처음처럼 망설이지 않았어요. 의향서를 설명하는 내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상대방의 눈빛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삶을 더 뜨겁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걸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건 아직 이르지 않나요? 죽음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우리 엄마한테 이런 얘기 꺼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다 이해해요. 나도 그랬어요. 나조차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얘기를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누군가는 훌쩍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해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가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을 더 단단하게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사실을 나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 배웠어요.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있었고 차분히 펜을 드는 분도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와서 손을 꼭 잡고 함께 웃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떠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주고 있어요.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 그리고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그걸로 누군가의 마지막이 덜 아프고 덜 후회스럽고 덜 두려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면 작은 뿌듯함이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해줘요. 요즘은 병원뿐 아니라 경로당도 다니고 마을회관에도 가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겐 찾아가는 상담도 해요. 한옥마루에 앉아 도토리묵 한 접시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죽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빛내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마지막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내 나이도 70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나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배웠고 상담을 통해 나를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며 느꼈던 아픔을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이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이야기하세요.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마지막을 원하는가를요. 그 물음이 당신의 오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줄 거예요.